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말씀의 요지는 집값 폭락론은 틀렸다. 올해 우리나라 집값은 오를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집값은 오를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상황,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상승을 주장하거나 일방적으로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잘 가려서 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특히 오랫동안 일관적으로 집값이 폭락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부자가 되려면요. 폭락론과 이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집값이 하락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에 오래 머무르면 경제적 자유를 얻는 시간이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폭락론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아파트 값은요, 그동안 폭락한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집값 통계를 낸 것은요, 지난 1986년부터입니다. KB 부동산에서 집값 통계를 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진 적은 딱 2번뿐이었습니다. 언제냐면 1997년 IMF 때하고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가 그랬습니다. 그때 일부 지역들은 집값이 반토막 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떨어진 집값이 다시 회복하는 데는요, 불과 2, 3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복이 아주 더딘 곳들도요, 5, 6년이면 회복이 됐고요. 오히려 그 이후로 크게 올라서 지금 모든 지역이 과거의 위기 때보다 훨씬 높은 집값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이 와도 잠깐 출렁거렸을 뿐이지 집값은 계속 우상향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둘째, 폭락론, 맹신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부자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그 중에 집 없는 사람들이 있나요? 부자들이 집값 폭락하니까 집 사지 마라, 빨리 집 처분해라, 이런 말을 하던가요? 집값 폭락을 주장하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요? 주로 집이 없는 분들이거나 집을 처분한 분들이거나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폭락론이 맞는 말이라면요, 폭락을 주장하는 분들이 대부분 부자가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도 봤습니다. 집값이 반토막 날 테니까 서둘러서 집을 처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식을 사라는 겁니다. 집은 폭락하고 주가는 오른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집값이 반값이 될 정도라면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이 된다는 말인데요. 주식은 오른다? 그 정도가 되면 집값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건데 모든 걸 다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식도 팔고 하던 사업도 접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집값 폭락론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집값 폭락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집 하나도 갖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은 긍정을 말하는 사람의 편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2004년에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지켜봤는데요.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투자 시장만큼 긍정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곳은 없다라는 겁니다. 폭락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언제 올지도 모를 이 흉년이 두려워서 아예 농사를 짓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씨앗 자체를 심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풍년이 와도 거둘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은 무엇일까요? 풍년과 흉년은 번갈아 온다는 겁니다. 훌륭한 농부는요, 부지런히 씨를 뿌려서 풍년에는 많이 거두고 흉년에는 적게 거두는 사람입니다. 언제 올지 모를 흉년에 대비해서 창고에 비상식량을 남겨두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요, 부동산 투자를 직업으로 삼아서 오랫동안 이 시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폭락론자 중에서 돈을 번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준비하고요, 늘 시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무조건 오른다 이게 아닙니다. 시장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승기든 하락기든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나 물건은 있으니까 거기에 투자하면 그뿐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늘 공부하고 현장에 한 번 더 가보고 용기를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자로 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폭락론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안 된다, 하지 마라 하는 곳에는요, 미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말이죠. 하루빨리 폭락론에서 빠져나오셔서 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다 적극적인 생각으로, 보다 객관적인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모든 문이 닫히고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많은 문이 열린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